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드페트와 소사토 아스사티. 수행의 포맷이 우리가 이게 참 이 수행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래요. 올바른 마음가짐. 그거 올바른 마음가짐도 포함되어 있는 더 상위 개념. 정견도 포함되어 있는 상위 개념. 좋아요.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정립을 시켜드리는 거죠. 행정적으로. 정견, 바른 마음가짐, 정견. 그 모든 걸 다 포함되어 있는 더 상위 개념. 바른, 지혜도 이제, 그치, 들어가 있지. 바른 정보. 정보가 중요해, 정보. 인포메이션. 바른 정보. 그러니까 수행처 가가지고 디립다 그냥 테크닉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앉아가지고 선정을 닫고 첫 번째 선정에 뭐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책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이게 갈피를 못 잡아요, 갈피를. 그냥 선정, 1선정에 뭐가 있고 2선정에 뭐가 있고 책으로 배우고 그냥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1선정 닦아서 뭐 할 건데. 2선정 닦아서 뭐 할 건데. 바른 정보. 그 바른 정보를 시험인사에도는 딱 한마디로 그냥 정립을 해주세요. 너무나 쉽게. 대상과 마음. 대상과 마음. 다시 말해서 아비담마라든지 이렇게 보면 법수들이 많이 나와 있고 복잡하게 있잖아요. 121가지 마음인지 89가지 마음인지 마음 심소는 52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그래.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 하면은 이제 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냥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그거에 짜맞추는 게 아니라 대상과 마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2가지 마음 부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마음 작용들이 있다고 해. 그러면은 대상과 함께하는 마음작용이 있고 마음 쪽에 있는 마음작용이 있구나. 이렇게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상과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매 하나로 놓고 얘기를 해도 삼매. 삼매가 항상 같은 일을 하냐 그거야. 삼매가 대상과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마음하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하냐 그거야. 왜냐하면 대상과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 그냥 삼매만 찾는 거예요. 그냥 삼매만. 그게 대상하고 하는 건지 마음하고 하는 건지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삼매만 디립다 닦는 거예요. 사마타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요. 사마타. 사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도 그러니까 대상과 하는 사마타가 있고 마음과 하는 사마타가 따로 있어요. 대상과 하는 사마타가 쉽게 말해서 그냥 한 대상에 오로지 집중하는 거. 그때는 사마디가 대상과 하는 사마디예요. 그죠? 근데 마음과 하는 사마타는 위파사나 사마타란 말이에요. 그때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상과 마음을 초월한 또 사마타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사마디, 삼매 이것만 닦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야나난다 스님이 그러니까 우리 왓지라고 가사님이 한번 번역을 해줬는데 야나난다 스님이 잘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땅 산땅 에땅 빠니땅 사페 상카라 사마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페 상카라 사마토에 사마타가 있다고. 모든 행위 사마타, 고요해진 사마타가 있다. 그게 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니바나예요. 그 뒤에 다루고 나와 있어요. 에땅 산땅, 너무 행복하다. 에땅 빠니땅, 사페 상카라 사마토 니바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하고 마음 쪽하고 그러니까 대상과 함께하는 사마타
또 마음과 함께하는 사마타, 그리고 대상과 마음을 또 초월한 그 둘을 다 초월해버린 사마타. 그러면 그 사마타는 단어는 하나인데 사마타가 각각 그 일하는 그 같이 연결돼서 일하는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냐 그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마디만 닦는 게 아니라 그게 바른 정보예요. 바른 정보. 정보를 먼저 들어두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사회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라 그러셨죠?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다. 그 자연의 이치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풀었냐면은 심플하고 라이트하고 스무스하게 하라. 심플, 라이트, 스무스. 그 중에서 이제 심플을 얘기해 볼까요? 심플하게 하라. 간단하게 하라. 간단하게. 그럼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간단하게 하는 걸까? 우리 그 대승에서 뭐라고 삼라만상이라고 하네? 무슨 세계? 사바세계? 그래. 좀 거창한, 이 대승적, 좀 웅장한 표현을 써봅시다. 아까. 사바세계. 모든 사바세계. 모든 삼라만상. 그 모든 사바세계와 모든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딱 한 가지의 법.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야, 사도. 삼라만상을 통찰한 거예요. 그렇지. 앓을 당하는 성질. 왜 어째서 모든 사바세계와 모든 삼라만상은 딱 하나의 그 법, 앓을 당하는 성질로 관통이 될까? 왜? 뭐가 알아요? 빤냐테라스. 그러니까 빤냐티라서 그런데 뭐가 알아? 앓을 당한다는 거는 반대의 것도 있겠죠. 아는 마음, 그렇지?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라만상이라는 건 다 뭐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이다. 그 아까 사회도 그랬잖아요. 사회도가 큰 사회도가 한마디로 딱 정립을 해버리셨다니까. 대상과 마음이다. 대상이라는 것은 앓을 당하는 성질이 있고 마음이라는 것은 아는 성질이 있다. 너무 심플해. 그러니까 자 이걸 우리는 이걸 알아버렸어. 모든 마음이 있는 한, 마음이 작용을 하는 한 앓을 당한 대상 쪽은 무조건 앓을 당한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한 가지 법이 다 관통을 해버려. 정 가운데를 전부 다. 그럼 자 이제 삼라만상을 이제 뭐가 있는지 이제 따져봅시다. 삼라만상 뭐가 있어요? 세 개밖에 없죠. 큰 카테고리. 이제 큰 것부터 내려와야지. 아니비 술신이. 그렇지. 이제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밖에 없다 그거예요.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다 뭘로 하나로 통한다고? 그냥 알아차리면 당하는 성질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리타 3매만 1선정부터 4선정까지 닦아야 순차적으로 닦고 또 닦은 다음에 또 무색계로 넘어가고 뭐 하려고 그거 하냐 그게 뭐 하려고. 너무 심플하죠? 초선정을 닦아가지고 무슨 산매? 본산매, 근접산매를 닦고 또 거기서 심사, 희락자의 심사가 또 사라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요. 그냥 아는, 다 이미 그거든. 1선정이든 4선정이든 다 앓을 당하는 성질 하나로 거의 다 거기서 만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까 너무 좋다. 왜 1년 동안 있었던 변화를 얘기했죠. 아는 마음 쪽으로 계속 마음이 이게 무게중심이 쏠리면은 마음이 그렇게 넓어집니다.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아는 마음의 성질이 그래요. 왜냐면 거기는 시시비비하지 않거든. 그냥 단지 아는 것만. 심플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는데 와이드해져. 그리고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힘이 빠진다고 했죠. 그게 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심플, 라이트, 스무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시시비비하지 않죠. 왜? 모든 대상이든 좋은 대상이든 나쁜 대상이든 앓을 당하는 성질 하나로 통하니까. 앓을 당하는 성질은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니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거예요? 없어. 우백가예요, 그냥. 그냥 우백가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알아차리고 넘겨버린다.
심플하고 라이트하고 스무스. 그거를 사회도께서는 다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예. 그러니까 알을 당하는 성질과 네.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아는 마음 쪽에 그림자처럼 뭔가 항상 보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게 지켜보는 마음이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걸 보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 지켜보는 마음을 이렇게 항상 따라 붙으니까 이거를 계속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거를 계속 다시 보는 아는 마음으로 이걸 이 성질을 보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예. 여기에서 계속 막혀 있는 막힐 필요가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발언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대상과 마음이라는 이 포맷이, 자,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에서는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마음이요? 보는 마음이 대상이고 아는 마음이 마음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의 그 포맷에서는 아는 마음이 대상이고 지켜보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차원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무량, 그 사무량심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무량심, 뭐가 사무량심이에요? 그 자비이사를 사무량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량해지는 거예요, 무량. 마음이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이, 그걸 항상 한계가 지어져 있으면은 보는 마음은 무조건 대상이어야 하고 아는 마음은 무조건 마음 쪽이어야 해, 그거야. 그래서 다른 어떤 수행처들에서는 그 포맷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을 안 하는 수행처도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은 인터뷰하지 말라고요. 아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니까 뭐 그런 거 인터뷰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대상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상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한다 그거죠. 수행하다 보니까 대상이 사라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대상으로 돌아오래. 힘써가지고, 애써가지고 로켓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쭉 날아갔는데 다시 돌아오래. 리턴 투 얼스 하래. 우주여행 해야지. 우주로 날아갔으면.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못 깨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 수행은 그 고정관념이 깨져버려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말은 또 근데 고정관념을 깬다는 소리를 그런 쪽에서도 해요. 너와 나를 없어야 한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지 말아야 돼. 이런 말들은 또 해. 왜냐하면 또 나와 있으니까. 법어로. 근데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깨지는 그 시작점이, 스타트점이 바로 그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는 마음과 보는 마음을 아는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여기 스스로, 수행자 스스로가 이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보는 마음으로 일할 때랑 아는 마음으로 일할 때. 또, 보는 마음이 하는 일과 아는 마음이 하는 일. 다르다고. 그렇게 다름이 느껴지면서 아는 마음이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보는 마음에는 항상 색깔이 있죠. 소리도 있죠. 듣는 것도 있고, 맛도 있죠. 근데 아는 마음 쪽에서는 그런 게 달라붙질 않는다. 자극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 자극 얘기를 했었죠? 과사님? 자극. 또 한 귀로 흘리셨어요? 스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법문으로 이렇게 이게 테마 아니. 그렇지. 한국 좀 이제 또 대승식으로. 하여튼 표현은 대승이 좋긴 좋아. 화두를 다 던져주잖아. 그러니까 화두를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그래야 뭔가 좀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좀 재밌지. 지난번에 뭐 했죠? 자극했어. 이러면 이제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고. 매 순간. 수행자는 매 순간, 그러니까 수행자는 과학자예요.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면 연구 대상이냐면 자기 몸과 마음이 도구예요, 도구.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사람 만나고 일하러 가고 집에 있고 TV를 보고 뭐 하고 할 때 하여튼 마음이 일을 하는 그 시간 내내 관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과거에 그 호진거사 얘기했듯이 영화를 보면서도 법이 생각나. 영화를 보면서도 저게 법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담마, 그러니까 법이라는 담마.
난 이게 아는 마음, 영화 저 장면에서 난 이것이 보는 마음이고, 이것이 아는 마음이고, 이것이 지켜보는 마음이고,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거. 무량 얘기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포맷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면 깨질수록 마음이 더 넓어진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더 깊어지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대상과 마음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대상 쪽에서 하는 사마디가 있고, 또 마음 쪽에서 하는 사마디가 있고. 그러니까 다 두 개다 그거예요, 이제. 두 개로 보여. 사무량심도 대상과 하는 사무량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또 마음 쪽하고 같이 연관해서 일하는 사무량심이 있겠죠? 대상과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쪽, 아는 마음 쪽에 이렇게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상 쪽하고 연관되는 사무량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스문가사. 우리 과거에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계속 어디 몇 달 수행하는 데 가서 몇 달을 막 보내라고 하는데 성질이 난다고. 자해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해를 보내라 그거야. 그럼 성질이 난다 그거야. 왜 그러냐면 마음이 그쪽하고 일을 안 하는 마음이 돼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쪽하고는 아는 마음 쪽 이미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데 자꾸 또 그러니까 계속 지구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끌어 당기려고 하니까 싫어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사무량심이라는 것도 마음과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하고 연관된 사무량심이 그게 이제 좀 더 성숙한 사무량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하고 일하는 사무량심이라고 해도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지만 더 깊은 사무량심.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을 타인에게 몇 달을 보내지 않아도 이미 몇 달 상태인 내가 이미 몇 달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은 몇 달을 보내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지난달에 스님이 그 자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극 가지고 좀 뭐 통찰하신 분 계셔요? 내가 집에 가서 적용을 시켜보고 딱 관찰을 해보니까는 이것이 맞더라 뭐 이런 거 있었던 분. 스님 제가 해봤는데요. 예. 그 자극이 많지 않고 알을 당하는 성질만 남아있는 대상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스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앞에 있는 공간 뭐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간 이거는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뭐 하는데 공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이전에 이제 알았던 공간이 마음이다. 혹은 아는 마음이다.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게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고 눈을 감아도 이게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간이면서 마음이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대상들이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 플러스 알파. 그런데 그 알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극소화할 수 있는 대상, 그거가 대상이 되면 상당히 공부에 진척이 있다. 상당히가 아니라 전부죠. 전부. 그럼 그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사두. 올해 한 해 농사 잘 지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회장님의 말은 조금 더 의미가 더 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공간을 대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아는 마음이다 이런 처음에 했던 부분 말고 조금 더 들어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말씀 주셨던 알물 당하는 성질과 자극 그걸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저도 그렇고 포커스를 하는 게 마음 쪽으로 아는 성질 쪽으로 계속 돌리면서 공부를 저도 2년째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진전은 있고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마음 쪽으로만 가다가 대상 쪽으로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때 주신 부분을 가지고 앓을 당하는 성질, 그 자극을 볼 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반추가 됐느냐 하면 아는 성질, 앓을 당하는 성질, 자극이 없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해오다 보니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예. 자극이 있을 때 그 성질이 더 드러나더라. 아는 성질이? 예. 오. 그래서 이게 앓을 당하는 성질과 자극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자극은 앓을 당하는 성질을 더 확연하게도 해준다. 그리고 뭐 그 부분이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트리거링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거 자체를 다 앓을 당하는 성질로 순일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회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하지만 자극과 앓을 당하는 성질이 versus의 상대 개념은 아니다. 그럼요. 그렇게 네. 이해를 했고 오히려 요즘은 아는 성질, 앓을 당하는 성질보다 그 자극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요. 그게 더 깨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질을 깨어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포커스를 하는 부분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거를 아는 것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가끔씩 좀 막히는 부분이 이 아는 쪽으로만 계속 갈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자극이나 대상이 같이 그렇지. 있는 형태로 하게 되면 네. 이 아는 성질이 오히려 더 확연해지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앓을 당하는 성질과 자극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수행의 진전을 더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도 맞습니다. 방금 우리 호진 거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승선적, 저거 대승선적을 뭐라고 할까? 대승 표현이 되게 멋있잖아요. 거창하고. 저런 거를 이제 표현을 이제 뭐라고 해? 그 연꽃잎에 물이 또르르 흘러가듯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잎에 물이 또르르 흘러가는데 연잎에 이렇게 스며들질 않잖아요. 근데 그냥 붙어서 그냥 또르르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세간에 있으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듯이.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처염상정. 뭐라고? 처염상정. 처염상정. 그렇지. 대승에서 이렇게 멋있게 처염상정, 처염상정 이런다고. 사두. 그거를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인터뷰로 한국말로 수행해서 본인이 체득한 거를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여기 수행처는요. 국민학교처럼 나는 왜 국민학교가 아닌데 왜 국민학교로 가냐? 초등학교처럼 스님이 숟가락 이렇게 떠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그죠? 물론 처음에 초심자들은 그래 좀 떠먹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 이제 본인이 대학교에서도 그냥 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이란 말이에요. 화두를 딱 던져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집에 가서 일상에서 한 달 동안 시간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탐구하고 법의 조사하고 적용시켜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적. 그 확인을 해야지. 오늘 유튜브 제목이 뭐였죠? 법을 내 거로 해야 한다고 했나? 오늘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게요. 법을 내 것으로 소화해야. 법을 내 것으로 소화해. 이게 어떤 스님이 한 도움이냐?
선언장 쓰니까. 아니 그 누구야? 신심 제일 스님 거네. 셔츠 뭐라고? 예, 셔츠. 예, 예. 아니 저는 제 거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제 것도 안 보고요. 예. 떴어. 제목이 가끔 놀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그 제목 선정하는 그 능력을 보고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지? 그래서 정말 완전 생소한 제목만 제가 들어가서 봐요.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법을 내 것으로 소화해요. 그 한자로 스승을 뛰어넘는 걸 뭐라고 하죠? 청출어람, 그렇지. 청출어람. 이 수행계에서는 청출어람. 그게 뭐냐면은 청출어람 해야 돼. 그러니까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게 스승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을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요즘 느끼기로 이 수행에서 청출어람은 그러니까 스승의 법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나의 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것이 청출어람이라고 해요. 큰 사회도께서 마하지 사회도에 거기서 10년 동안 그 법사 생활도 하셨고 제자로서도 활동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시어민 센터를 또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하지 사회도에 배우신 법을 본인의 법으로 신념철한 독특한 그 법으로 청출어람 하신 거예요. 그 청출어람 한 거를 또 떼자의 사회도는 자신의 법으로 또 소화를 해가지고 표현하셨고 그렇게. 그러니까 스승이 얘기를 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발전이 없어요. 일단 수행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여기 다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 계시죠? 그 학부모 상담 받아보면은 막 요즘 그런 말 하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한다. 그래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돼. 수행자 본인 스스로가. 지난번에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리와인드를 한번 시켜드리자면은 이제 자극이다.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알물 당하는 성질이 있고 그 대상마다 자극이 다르다. 그러니까 대상이 주는 자극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은 그냥 좋은 느낌을 많이 주는 대상이 있죠. 또 싫은 느낌을 많이 주는 대상도 있죠. 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을 많이 주는 대상도 있죠. 근데 좋은 느낌이라고 해서 똑같은 좋은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해도 윗집 층간소음 그거 소리하고 그냥 물 흘러가는 소리하고 자극이 다르죠. 주는 느낌이 다르죠. 그 느낌이 다른 걸 자극이 다르다고 해요. 표현을. 그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건 이게 삼라만상의 대상들은 다 각기 다른 자극들을 가지고 있어. 고유의 성질, 자기들만의. 야하고 저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하고 자극이 다르다 그거예요. 하지만 가들이 모든 삼라만상이 공통적으로 아까 통하는 성질이 또 하나 또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알물 당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물 당하는 성질 플러스 알파라고 한 게 그 플러스 알파가 그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자극. 대상이라는 게 뭐라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알물 당하는 성질과 자극이 있는 거. 플러스 자극. 그거예요. 좋다 싫다 하고 말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미 어감이 어때요? 자극이라고 하면 그냥 중성적이죠. 그냥 자극일 뿐이요.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근데 그 알물 당하는 성질을 키워야지 그것이 이제 보는 마음에서 아는 마음으로 가고 아는 마음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도 가들은 자극하고 연관돼 있기보다도 알물 당하는 성질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게 통로다, 그 루트다. 근데 세간의 마음. 자, 엊그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다고 했죠. 전 아직 안 봤어요. 그러니까 스포하지 마요. 안 돼. 2편까지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일단 대상을 보고 사실은 그 자극이라는 게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 자극은 사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방금 우리 수행장님, 보살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그 뭐라고 하죠? 봉사 문고리 잡는 그런 거라고 하나? 아주 깊은 단말을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 근데 엄청 깊은 단말이에요. 지금 어떤 질문이 풀어드리자면은 대상이 만들어지는 그 태초의 그 원리가 뭔가 그걸 질문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모자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걸 완전히 순수한 상태로 할 때는 이것이 모자인지 뭔지도 몰라요. 단지 그냥 뭔가 보여지는 뭔가가 있다 정도 정말 최소한의 표현을 쓰자면 거기다가 이제 마음이 만들어내요. 모자라는 관념을. 그래서 사실은 그 관념부터가 자극이라고 봐요. 자극. 그러니까 보살님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두 개로 일단은 현재로서는 둘 다로 봐도 괜찮아요. 먼저 외부에서 자극이 왔다고 봐도 되고 자극 받은 것을 다시 마음이 재해석을 해가지고 자극을 또 만들어낸다. 좋다 싫다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에는 자극이 넘친다 그거예요. 자극이 넘쳐요. 근데 그 자극 속에서만 살면은 이 아는 것이 개발이 안 돼요. 묻혀가 버려요. 자극에. 그래서 아는 것을 키워야 한다 그거예요. 그럼 그 자극. 방금 제가 이제 우리 보살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은연 중에 대답을 해드렸는데 저는 요즘 그 자극이라는 것을 뭘로 이해하냐면 자극을 빨리어로 뭐라고 할까? 여기서 문제. 자극을 빨리어. 그러니까 두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고통이라고 하죠. 자, 그 고통의 정의가 뭐가 있어요? 태어남이 고통이요. 자띠비 두카, 자라비 두카, 늙음이 고통이요. 뭐 아픈 것도 고통이요. 뭐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것도 고통이고 안 보고 싶은 사람 꼴 보는 것도 고통이고.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삼키 때나 오온에 대해서 취착하는 것이 고통이다. 오온에 대해서 취착하다. 그러니까 자띠비, 자라비, 야네들, 그러니까 태어남, 늙음, 뭐 어쩌고 그 앞에 있죠. 이것이 이퀄 고통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야들 이 카테고리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냥 이것이 고통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고통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공통적인 이 카테고리의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어. 그 분모가 이퀄 고통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고통 이 안에들 카테고리 이 전체 카테고리의 공통 분모가 바로 저는 자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극. 그러니까 처음엔 태초에는 이것이 뭔지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걸 상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카라. 그래서 상카라가 고통이 두카죠. 상카라 두카.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거에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 또 지지고 볶고 해. 좋다 싫다. 그래요. 만들어내는 성질. 그러니까 참 전 부처님이 참 위대하다고 느끼는 게 또 방금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러니까 보통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남자고 여자고 컵이고 뭐고 다 고정돼 있어 고체로 이렇게. 근데 부탁해서는 그냥 그것을 흐름으로 그냥 자극의 연속으로만 보신 거란 말이에요. 자극의 연속. 마음에 뭔가를 주는 자극. 그 자극의 강도가 강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한국말로는 자극, 빨리어로는 두카, 영어로는 서퍼링. 아 지금 누가 영어 공부합니까 지금? 라이즈.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고통은 데이터라고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에. 데이터다. 그냥 단지 데이터. 뭔가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거예요. 그렇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고통이라고만 알면 이게 아리송하죠. 왜 고통일까?
내 조카가 태어났어. 근데 고통이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고통이라고 그래. 그건 난 분명히 알겠어. 근데 내가 따님이 서울대 합격을 했어. 근데 고통이래. 이게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법이 이게 지혜가 자라나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자, 딸이 서울대 합격했다라는 소식, 데이터, 정보를 들었죠. 내 귀에 들어온 자극이 됐다. 자극이 됐단 말이야. 자극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하나의 자극을 줬다. 내 삶에 새로운 뭔가 자극으로 들어왔다. 어때요? 이해 바로 되죠.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좋다 싫다가 아니죠. 일단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 그렇지. 자극의 성질은 어떻다? 방금 되게 한 단계 더 나은 거야. 자극의 성질은 어떻다? 일어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자극의 지금 파라마트를 얘기한 거야. 사두. 꿈보다 해몽이에요? 맞아요. 자극은 일어나는 성질이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법의 조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자극이 일어나는 성질이 있다? 그럼 자극이 마음인가? 왜냐면 마음은 또 일어나는 성질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꼬리에 물고, 법으로. 보여지는 성질. 그렇지. 성질. 뭔가의 성질의 연속, 성질의 만남. 단지 성질의 조합. 남자다, 여자다, 너다, 나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 번뇌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영역에서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보면. 견해, 지금 다른 거 없죠? 앞에 지금 견해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세상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단지 뭐만 바뀌었어요? 본인의 견해만 바뀌는. 견해를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바르지 못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른 견해를 바꾸니까는 바른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거. 생각 없애라? 아니다. 바른 생각으로 바꿔라. 나머지 지금 8정도 나머지 또 있죠? 바른 사유, 정사유, 그다음에 바른 생활, 바른 말,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그러면은 지금 8정도가 이렇게 되려면 이 모든 것이 바르게 보여지려면은 첫 번째로는 바른 정보를 들어야 한다고 했었고, 또 그것이 개발되고 낮추려면 어떻게 한다고? 아는 마음이 커져야 한다. 아는 마음을 키워내야 한다.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 8정도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면은 지금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알고 있다 하면 지금 8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아직 본인이 자각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통찰 지가 없어서 그걸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자신을 갖고 하라 그거예요. 스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지혜를 빌려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우리 그 미얀마의 모국사에도 그런 말 하셨어요. 책에서. 아는 마음이 8정도다. 다른 게 8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미 아는 마음을 아는 그 인터뷰를 하면은 결국은 여기로 오게 돼 있더라고. 딴 데 가라고 해도 다시 돌아오더라고. 아는 것이 핵심이야, 아는 거. 사회도 여기서, 자, 이참에 이런 타이밍에 이제 사회도 법문을 하나 또 틀어드릴까? From my understanding. 내가 이해하기로, the mind's natural state. 그러니까 마음의 원래 상태. 라는 것은 is one of equanimity. 그것은 우백가라고 사료가 된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 상태라는 건 사실은 우백가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pleasant mental feeling, 그러니까 좋은 느낌도 없고 unpleasant mental feeling, 도만았어. 좋지도 않은 느낌도 없는 상태다. Mind naturally resides in a state of equanimity and wisdom. 그때 그냥 마음은 단지 우백가 우백가와 그러니까 평정과 지혜의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지금 아는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는.
자, 이것도 하나,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그러니까 도마나사, 소마나사,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이게 이제 자극에서 좀 번진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을 벗어난 원래 아는 마음 상태로 가야지 우페카로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보죠. 그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근데 사회자는 방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압축을 시킨 거예요. 자극이 있는 느낌과 자극이 없는 느낌. 자극이 있는 느낌은 좋고 싫고가 있고, 자극이 없는 느낌. 이것이 그리고 진짜. 두 가지. 그렇게 자극이 없는 쪽.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아까 우리 본인의 성향 따라 가는 거예요. 나는 자극 없는 걸 그냥 그 자체로 대상을 해도 너무 잘 된다. 그럼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나는 자극과 함께 결합해서 할 때가 더 알아차린 성질이 더 이렇게 드러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하라 그래요. 수행을 그래서 스무스하게 하라.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그것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픈 시켜놓고 내 성향에 맞춰가지고 하라. 근데 오픈 시켜놓고 내 성향에 맞춰놓고 해도 그렇게 다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그 자신만 독특한 그것대로 한다 해도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그것이 번뇌하고 연관이 있는 거 없는가. 자극이 없는 대상,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당하는 성질, 알물 당하는 성질. 그 길을 계속 걸어야 돼, 일단. 이제 사실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게 먼저 첫 번째, 첫걸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 모두를 벗어난 상태. 아까 처음에 말했죠? 사페 상카라 사마토. 모든 상카라가 사마타. 그러니까 고요해진. 내가 고요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림, 지혜가 조건이 맞춰지면 이렇게. 좀 어렵나 이거는? 좀 어렵죠? 깊은 법문이에요 지금.